3월 11일 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1.28% 하락한 2537.6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9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60% 하락한 721.5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7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2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2종목, 코스닥에서는 20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아센디오, 이노메트리, 위너스, 대봉LS, 티로보틱스 5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22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테마별로 묶어보니 2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로봇 테마입니다. 오늘 로봇 테마와 관련하여 특별한 소식은 없었습니다. 다만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연평균 47%의 고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외 기업들의 휴머노이드 투자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현대차의 로봇자 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아틀라스라는 이름의 휴머노이드를 개발 중이며 테슬라는 옵티머스라는 이름의 휴머노이드를 개발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유럽과 중국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현대차 그룹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가장 높은 기술력을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휴머노이드 상용화에도 가장 앞서 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내일부터 코엑스에서 스마트 공장 자동화 산업전이 개막하는 가운데 현대글로비스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스트레치 로봇을 아시아 최초로 공개한다고 전해졌는데요. 스트레치 로봇은 컨테이너에 실린 화물을 신속 정확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물류 로봇입니다. 현대글로비스 외에도 이번 전시회에서 여러 로봇 기업들이 신제품을 뽐낼 예정인데요. 이 같은 소식 속 로봇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티로보틱스는 언론을 통해 지난주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며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양사는 서로의 역량을 결합하여 고객 맞춤형 로봇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클로봇도 최근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제조 물류 로봇 사업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부각되며 강세를 이어가 주었는데요. 클로봇은 작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전략적 협력 파트너십을 맺은 부분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소니드는 어제 장마감 후 최대 주주가 HL 로보틱스로 변경된다고 공시했는데요. 이와 함께 자회사인 디펜스 코리아가 이동형 무인 로봇 비파괴 검사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 체제를 준비 중이라고 전해졌어요. 또한 자회사인 소니드 AI를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AI 전방 경계 시스템도 개발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오늘 E&M은 최근 휴림 네트워크스에서 사명을 변경한 기업인데요. 로봇 및 플랫폼 부문의 사업 다각화로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소식이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이번 유리기판 테마입니다. 대신증권에서 삼성전기에 대해 1분기 실적 호조와 AI, 로봇, 유리기판 추진이라는 제목의 신규 리포트를 발행하고 목표 주가 18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삼성전기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13만 5,800원이었는데요. 관련 기사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유리기판 시생산 라인 가동을 앞두고 있으며 이번 달 중으로 최종 설비 검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어요. 최종 설비 검수는 작동이나 운영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인 만큼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시생산 가동이 다가오고 있다는 기대감을 잇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최근 삼성전자가 유리 인터포저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지속 부각되고 있는데요. 인터포저란 반도체 기판과 칩의 연결을 도와주는 소재로 삼성전자는 유리 인터포저를 개발하기 위해 소재 회사인 캠트로닉스와 장비 기업인 피롭틱스로부터 합동 제안서를 받았다고 전해진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CCS는 감사 의견 적정의 감사 보고서를 제출한 가운데 투자주의 환기 종목에서 해제된다는 공시가 올라오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환기 종목 해제일은 내일입니다. 참고로 아센디오가 오늘 급등할 만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아센디오는 CCS와 함께 초전도체 테마주로 묶이는 종목이며 지난 2월 달에 90% 비율의 감자를 결정한 이후 지난주에 거래가 재개되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이노메트리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이노메트리는 최근 언론을 통해 국내 고객사의 에너지 저장 장치용 배터리 생산 라인에 들어가는 비파괴 검사 장비를 일괄 수주했다고 밝힌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노메트리는 이번 수주를 통해
컴퓨터 단층 촬영과 엑스레이 검사 장비를 동시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위너스와 LK캠이 상승할 만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두 종목은 모두 최근 신규 상장한 기업으로 하락장 속에서 신규 상장주들의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대봉LS는 언론을 통해 인도의 실파 파마라이프 사이언스와 협력을 강화했다고 밝히며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대봉LS의 합성 펩타이드 기술력과 실파의 펩타이드 의약품 제조 역량이 결합된다면 비용과 수율, 그리고 품질 개선 측면에서 상당한 시너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덴마크 제약사인 노보노디스크가 차세대 비만 치료제로 개발 중인 카그리세마에 대한 두 번째 3상 임상시험을 마친 가운데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카그리세마를 투약한 참가자들은 68주간 평균 15%의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지만 노보노디스크가 목표했던 체중 감량률 25%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소식에 노보노디스크가 지난밤 9%대의 급락세를 보였으며 일부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하락세로 마감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모티브링크가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현대차가 튀르키예 공장에서 전기차 생산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모티브링크가 현대차 그룹의 주요 부품사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모티브링크는 지난달에 신규 상장한 기업이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TS넥스젠과 휴원스글로벌, B2N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 중에서도 휴원스글로벌은 최근 휴원스그룹의 오너 3세인 윤인상 씨의 지분율이 증가했다는 전자공시가 있긴 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코디를 비롯한 화장품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하나증권에서 주요 화장품 기업들에 대해 신규 리포트를 발행하고 화장품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한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하나증권은 K뷰티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가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며 K뷰티의 수출은 두 자릿수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어요. 하나증권 외에도 메리츠증권과 NH투자증권이 화장품 업종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시노팩스는 언론을 통해 국내 병원에서 진행했던 인공신장기용 혈액 여과기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임상시험은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내 5개 상급 병원에서 진행됐으며 글로벌 기업의 최고 등급 제품과의 비교 평가도 함께 진행됐는데요. 시노팩스는 이번 임상 데이터를 집계 분석한 후에 향후 공식 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대화제약은 마시는 항암제인 리포락셀을 통해 중국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고 전해지면서 어제 상한가로 마감했던 종목인데요. 이 같은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며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대화제약은 리포락셀의 적응증을 위암에서 유방암까지 확대하면서 중국 항암제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는 최근 3사업 연도 중 2사업 연도에서 자기 자본 대비 50%를 초과하는 사업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어제 관리 종목 지정 우려 공시가 올라왔는데요.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임상과 사업 개발 활동이 맞물리면서 자본 확충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못하며 관리 종목 지정 우려 사유가 발생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금 유동성은 올해 말까지 주요 연구 개발을 이끌어 나가기에 문제가 없으며 다음 달에 확보될 BBT 877의 임상 이상 톱라인 데이터를 토대로 신속하게 재무구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적극적인 해명에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이니텍은 최근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한 가운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TDS와 HNC 네트워크가 보유 중이던 주식 1128만 주를 로이투자 파트너스와 사이먼 제이앤 컴퍼니에게 양도한다고 밝혔는데요. 양수도 대금은 841억 원이며 주식 한 주당 가액은 7,460원입니다. 최대 주주 변경 예정일은 오는 3월 31일입니다. 이어서 코아스는 어제 장마감 후 바이오 신사업 진출과 관련한 시너지 효과 목적으로 50억 규모의 애니젠 주식을 취득한다고 밝히면서 오늘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해당 금액은 코아스의 자기 자본 대비 46%에 해당하는데요. 취득 예정일은 3월 19일이며 취득 후 지분율은 8.8%입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부토건, 2위는 동양철강, 3위는 삼성전자, 4위는 삼성중공업, 5위는 고려산업, 6위는 하나시스템, 7위는 두산에너빌리티, 8위는 HD현대 인프라코어, 9위는 포스코DX, 10위는 보락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TS 넥스젠, 2위는 시노펙스, 3위는 KC피드, 4위는 클로봇, 5위는 소니드, 6위는 대화제약, 7위는 효림로봇, 8위는 원익홀딩스, 9위는 MD바이스, 10위는 대진첨단소재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TS넥스젠, 시노펙스, 클로봇, 소니드, 대화제약입니다. TS넥스젠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으며 시노펙스와 대화제약은 개별 이슈가 있었습니다. 클로봇과 소니드는 로봇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하이닉스, 3위는 하나시스템, 4위는 하나오션, 5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6위는 포스코인터내셔널, 7위는 두산에너빌리티, 8위는 삼성중공업, 9위는 포스코홀딩스, 10위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클로봇, 2위는 대화제약, 3위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4위는 대진첨단소재, 5위는 필옵틱스, 6위는 MD바이스, 7위는 시노펙스, 8위는 대봉LS, 9위는 PIE, 10위는 모티브링크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클로봇, 대화제약, 필옵틱스, 시노펙스, 대봉LS, 모티브링크입니다. 클로봇은 로봇 관련주이며 필옵틱스는 유리기판 관련주입니다. 대화제약과 시노펙스, 대봉LS, 모티브링크는 개별 이슈가 있었습니다.